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최근에 주가가 이제 많이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미국은 물론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식시장 질서가 이제 재편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지나치게 가격이 상승한 또 무늬만 성장주들은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또 성장주 중에서도 지나치게 이제 가격이 상승한 주식들도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저평가된 주식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권 전문가들이 제조업 중심의 성장주, 또 메타버스와 같은 4차 산업 관련 주식들, 향후 이제 수익성도 알 수 없는 그런 주식들이 이제 많이 이제 상승한 만큼 또 거품 붕괴 정도도 이제 심하겠죠. 반면에 이제 또 금융회사들은 또 저평가된 기업들이 또 적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금융지주회사들이 저평가돼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이제 대부분 이제 성장주 중심으로 이제 가격이 상승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주들이 장기간 소외된 측면도 있죠. 자본금이 큰 것도 이제 정권회사들이 주가 탄력이 약하니까 또 금융회사를 외면한 이유이기도 하고, 참고로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정권회사들은 그러면 왜 계속적 반복적으로 성장주를 추천할까요?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해 본 사람도 있을 거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텐데, 근데 정권회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답이 간단해요. 거래가 빈번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래 수수료 수입이 이제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계속해서 빈번한 매매를 해줘야 됩니다. 우량기업이면서 성장성이 있는 주식은 매매 안 합니다.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정권회사 입장에서는 수입이 작아요. 해당 기업 주가는 오를지 몰라도 또 그 기업이 좋은 주식이지만은 정권 전문가들은 추천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더군다나 자본금이 큰 경우. 그런데 이런 주식들도 언젠가는 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주식이 조정을 받고 또 다른 주식이 거품 논쟁이 있을 때 저평가된 그동안 소외되었던 주식들이 오히려 이제 부상하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도 상당히 이제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생각이에요. 며칠 동안 올랐지만은. 그러나 이제 금융회사도 항상 그 중에서도 옥석을 가려야 돼요. 왜냐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언제 어떤 형태로 부채 위기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금융회사들도 취약한 금융회사들은 흔히들 우리가 왜 뱅커런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은행이 이제 재무 상태가 불건전하면 돈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예금 고객은 떠난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기존 대출금도 회수를 해야 되고 또 서로 돈을 인출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가지고 우량금융회사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평가된 주식은 많잖아요, 금융회사들이. 그래도 그 중에서 우량, 그 다음에 안전한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나중에 조금의 위기가 조짐이 보이더라도 그런 주식은 추가적으로 상승하거나 하락하더라도 하락폭이 작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금융회사가 안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돌다리도 두들겨 간다는 심정으로 좀 더 안전한 금융회사, 좀 더 성장성이 기대되는 금융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대차 대조표 구성이 이제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최근에 이제 대차 대조표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금융회사도 전화를 하면
그 자기 회사를 홍보하거나 또 주식 담당자가 있어요. 자기 회사 주식 담당자. 그러니까 금융회사 그 주식 담당자가 있다는 거. 자기 금융회사. 그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번호하고 그 다음에 그 성명 기록해놓고 통화를 하면 나중에 뭐 그런 얘기 하고 그러면 이제 거짓말 안 하거든요. 그럼 최근의 재무 상태를 그 장기성 그다음 자산 그리고 유동자산, 고정자산 뭐 또 고정자산 중에서도 어떤 거고 유동자산 중에서도 어떤 유동자산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그걸 그 전화 통화를 통해서라도 문의를 한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할 겁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 은행권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그 은행은 신한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신한지주가 뭐 상대적으로 지금 안전성이 어떻게 보면 그 널리 인정받고 있는 은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가 수익률을 한번 보니까 EPS하고 주가가 38,000원 할 때 주가 수익률 한 5.3배 정도 되고 EPS가 한 6,742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국금융지주인데 이거는 또 신한은행이 상당히 좋은 은행으로 인식되는데 EPS는 2배 이상이에요. 그리고 주가도 이제 물론 2배 이상이겠죠. 근데 PR도 뭐 상당히 낮아요. 아직도 5.6배예요. 그러니까 신한지주가 5.3배, 그 다음에 그 주가가 38,000원 할 때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금융지주는 그 주가가 84,000원일 때 EPS는 14,000원, PR은 한 5.6배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평균이 10한 4배 되니까 최소한도로 투자하더라도 한 30% 정도 그 수익률은 기대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오늘 개별 종목만 하면 제가 추천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이 회사는 지금 타이밍하고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재편되고 있잖아요. 질서가요. 그런 시기에 그 가치지 중심으로 만약에 돈이 이동한다고 하면 신한지주와 한국금융지주가 매력적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